중국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사실 기대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한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예상되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독재 국가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과 북한은 민주주의를 내세운 대량 살상 무기라고 논평을 통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무거운 초청장을 받아들었던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연설을 하셨던데 살짝 핀트를 못 맞춘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민감한 부분을 피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하신 것 같아요. 미국도 나쁘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110여 개국을 모아놓고 야 니들 다 내 뒤로 줄 서 앞으로 중국이랑 안 놀겠다고 혈서 쓰고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들 자기 처지에서 할 말을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하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라고 했죠. 미국식 스타일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미국이 좀 멋져 보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중국이 이런 유사한 회의를 개최했다면 다들 앞에 나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맘에도 없는 중국 찬양 간증을 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중국도 국제관계에서 이런 세련미를 배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세련되게 치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더러 다들 앞에 나가서 미국에 충성하겠다는 간증은 강요하지 않았지만 회의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죠.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호주로 날아간 거죠. 히토류도 그렇고 리튬, 니켈도 그렇고 호주에 묻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번에 한 호주 핵심 광물 협력 대화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어요. 얼마 전 요소수 사태 있었잖아요.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한 게 사드 제재 때처럼 한국 한번 엿먹어보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중국이 석탄 부족 문제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유탄을 맞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우리는 명체의 치명타를 맞았다는 거예요. 졸라 아파. 그리고는 정신 차려서 살펴봤더니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제품들이 1,500여 개나 더 있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관련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항해서 본격적인 자원 무기화에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얼마 전 중국은 중국 알루미늄 주식회사, 간저우 히토류 그룹사 등 대형 국영회사를 합병해 IT 제품과 군용 무기 생산에 필수인 히토류와 희소 금속 공급을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동안 해외 배추값보다 싸게 팔리던 히토류를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거죠.